여러분,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왜? 자신의 목숨줄이에요. 말하자면 김정은 정권의 목숨줄이 핵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는 것은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주장이고, 이전에 당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면 내가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홍준표가 정계 은퇴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김정은이 그만큼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은 핵을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냐? 김일성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와서 드디어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핵을 완성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핵실험을 무진장 많이 했죠. 툭하면 핵실험을 했어요. 문재인 임기 초에 이제 만만한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마음껏 핵실험을 하던 끝에 핵을 완성시켰어요.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있는 인민들한테 굉장히 어렵지만 좀만 참아, 우리가 핵만 만들면 돼 하면서 열심히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꼬셔왔어요. 왜? 예전에 김정일 때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떤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김정일한테 이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한은 굉장히 잘 살더라, 되게 부자더라, 이렇게 남한을 좀 부러워하는 느낌을 주니까 김정일이 그런 거예요. 남한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남한이 잘 사는 거를 절대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다. 왜? 우리가 핵만 만들면, 핵무기만 완성되면은 우리가 이 핵으로 남한을 위협해서 남한을 삥 뜯어먹고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 핵이 완성되는 순간 우린 잘 살 수 있어. 요 얘기를 수십 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김정은이 갑자기 이제 우리 핵을 포기할 거야. 우리는 이제 핵을 포기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시장 경제를 좀 개방하고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에 있는 이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씨,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왜 이 짓 한 거야?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상식적으로? 야, 그럼 진작하지. 우리 다 굶어 죽고 이 난리를 필 때 우리 가족들이 막 목숨 걸고 열심히 이 핵 하나 만들려고 이 난리를 펴놨는데 수십 년을. 근데 왜 이제 포기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럼 진작 포기했으면 이렇게 굶어 죽을 일도 없고, 그러면은 평생을, 수십 년을 그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 오는 이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북한 인민들한테 사기를 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독재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요 하나로 버텨왔기 때문에 이 핵을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의 정권이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야, 포기할 수도 있어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포기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면은 조금은 포기할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대북 압박 캠페인을 벌이면서 목줄을 재는 거죠. 목을 쪽쪽 조이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야, 너 굶어 죽을래? 핵 포기할래? 굶어 죽을래? 핵 포기할래?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공조를 해서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굶겨 죽이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 굶겨 죽일 거야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대북 압박 캠페인인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굶어 죽든가, 아니면 핵을 포기하든가. 근데 핵을 포기해도 북한 정권은 무너지고, 굶어 죽어도 북한 정권은 무너지겠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조금만 더 지속됐었으면은
북한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이미. 지금 정도 시점에는 충분히 무너져 있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금 숨통이 트였죠. 친북 좌파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원래 박근혜 정권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김정은이 마음껏 핵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한과 미국의 눈치를 보느냐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자기 편을 들어주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마음껏 핵심을 하는 거예요. 핵을 완성하기 위해선 몇 차례 핵실험이 필요한데 이 수차례 핵실험을 문재인 정권 초기에 다 써버린 거예요. 열심히. 이런 환경을 문재인이 깔아줬다. 오히려 박근혜가 하던 것처럼 아주 압박을 해서 너 굶어 죽을래? 핵 포기할래? 이 스탠스로만 갔었으면 진작에 북한 정권은 무너지고 우리가 남한 위주의 흡수통일을 진작했을 거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김정은한테는 기사회생의 길이 열렸고, 그런데 이것도 오래 가진 못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의 핵이 실질적으로 남한을 위협해서 삥을 뜯으려면 북한의 이 핵이 남한만을 위협해서는 안 돼요.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미국의 해구산 때문에. 한미 동맹으로 묶여있는 이 동맹 때문에 이제 미국은 남한에 핵우산을 씌워주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외국에 중국이나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위협할 때 미국이 야 만약에 네가 남한에 핵을 쏘면 우리가 너한테 핵으로 보복을 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게 말하자면 핵우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한테 삥을 뜯으려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핵을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야 미국아 내가 이제부터 남한테 좀 삥을 뜯을 건데 너 개입하지 마. 개입을 하면 내가 미국에 핵을 쏠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워싱턴을 포기하고 미국의 어느 도시를 포기하고 남한을 지켜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희생을 감수하고까지 남한을 지켜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은 ICBM을 개발을 해서 이 북한의 핵이 미국의 본토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어야만이 남한을 삥 뜯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미국이 절대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핵을 완성하기까지 두지 않을 거라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인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ICBM이 완성도가 떨어져서 북한의 핵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이게 천만다행인 겁니다. 남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은 절대로 북한의 핵이 미국을 위협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남한은 너무 한심한 나머지, 지금 남한의 문재인 정권은 너무 한심한 나머지 이 자체를 평화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 남한한테 핵으로 위협하면서 돈 내놔 하면은 돈을 주면 되지 뭐. 돈을 주면은 얘가 우리한테 핵을 안 쏠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말하자면 깡패가 나 때리려고 하면 내가 상납하면 되지. 내가 상납을 하면 이 깡패가 날 안 때릴 거 아니야? 이것을 평화라고 주장하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까지는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야 그게 무슨 평화야. 북한이 남한한테 야 돈 내놔 했을 때 돈을 주는 게 평화가 아니고 우리가 힘을 가져서 감히 우리를 때릴 수 없을 상태, 감히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으로 위협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지 이게 진짜 평화지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에 대한 개념이 좌파와 우파는 서로 다르다. 우파는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상태, 요거를 평화라고 보고, 좌파는 얘네가 위협을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주면 돼. 우리가 돈을 주면 우리를 때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상태를 평화라고 본다는 서로 간에 평화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어떤 걸 평화로 볼까요?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똑같은 목소리인 겁니다. 북한이 감히 미국을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그 능력 자체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위협할 수 없는 상태, 요거를 평화라고 보는 거예요. 이 평화가 깨지는 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미국은, 공화당과 미국은 좌우가 없는 거예요. 안보에는. 미국은 북한이 핵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없는 상태, 요것만 평화로 봅니다. 위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게 평화가 아닌 거예요, 이미. 왜? 그런 거는, 그때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핵을 쏠 수 있다. 미국에. 이거는 평화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를 믿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렇게 생겨먹은 나라다. 미국은 절대로 이 평화를 깨지 않을 거다. 자신의 목숨줄을, 자신의 안전을 미국이 담보를 해야지 되는 나라지, 절대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 힘을, 그런 능력을 갖는 것까지 두고 보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북한은 망할 거다. 언제 망하느냐? 요 차이만 있다 뿐이지 결국에는 망한다. 굶어 죽던 아니면 핵을 포기해서 정권이 무너지던 둘 중에 하나다. 북한의 미래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이 순진한, 한심한 친북 좌파 문재인 정권은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약간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북한은 북한대로 잘 살게 되고 남한은 남한대로 잘 살게 되면서 서로 평화가 오는 상태, 이 상태도 가능하지 않냐라고 이상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은 저는 절대로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 말하는 북한은 북한대로 잘 살고 남한은 남한대로 잘 사는 이런 상태는 올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한, 그냥 꿈에서나 있는 얘기고, 실제로는 북한이 어쩔 수 없이 핵을 포기하면서 레짐 체인지가 되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이대로 그냥 굶어 죽어서 결국에는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상태가 되거나,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김정은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약간 꿈을 꾸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외교, 말도 안 되는 북한의 눈치 보는 외교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